명성교회가 교회 창립 41주년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세습을 강행하면서 맞는 41주년에 교회 안팎에서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아랑곳 않는 모습입니다.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와 이를 용인한 교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봤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명성교회 한 장로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낫을 휘둘렀던 사실을 피켓에 적어 공표했다는 이유로 송사에 휘말린 교회개혁 활동가의 사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습니다. 기독교은행을 설립하겠다면서 교인들로부터 2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수감 생활을 한 강보영 목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 씨의 구속 수감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지지에 나설 뜻도 표명했습니다. 열린공감TV와 연대하며 독보적인 취재 활동을 이어온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사측의 재갈 물리기를 호소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보급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를 선언했던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가 이번에는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선전됐습니다. 2주의 영상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명성교회가 교회 창립 41주년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교인이 낸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각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성교회는 교회를 30년 이상 섬긴 안수 집사를 우리 교인 아니라고 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3일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설교에서 자신이 고초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검경에 고발됐는데 자신이 너그럽게 용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집중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경찰과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돼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인만 하면 엄청난 이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끝까지 사인을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왜? 교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분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내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내가 이겼어. 나는 괜찮아. 명성교회 회복을 부르짖던 교인들은 해당 설교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인들한테 자기는 용서를 했다 그러면서 교인들 고소하고 장로들을 앞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용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교회 안의 재정을 교인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요구고 또 권리잖아요. 그런 걸 자기가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정태윤 안수 집사는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명성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는 교회 측의 항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는 정태윤 집사를 2019년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인들을 통해 파악했다는 교구 담당 목사 등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정태윤 집사가 30년 넘는 세월 성가대 봉사를 해오고 명성교회 교인으로서 활동해온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법원도 지난 3월 10일 해당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면서도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김하나 목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은 소송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멀쩡한 교인을 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허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사실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 부끄러운 짓이에요. 교회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사만 김하나 부자의 인식은 설교에서도 드러납니다. 왜 이런 평생 아무리 교회가 크고 물론 목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 발 씻겨주고 나 환자 말이야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그런 거예요. 가정의 어머니 같은 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왜 이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교회를 우리가 얽어매고 짐 지우느냐? 나가면 죽으니까요. 이 화려한 곳으로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4일 김사만 목사 40년 목회와 또 김하나 목사 1년을 자축하는 의미를 담아 창립 기념주의를 자축했습니다. 또 오는 11일과 18일 오정현 목사와 김병삼 목사를 초청해 창립 기념주일 특별 저녁 기도회도 열 예정입니다. 세습을 반대해온 교인들은 교회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지난 2017년 있었던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저항했던 많은 교인 중에는 동맹 휴업까지 강행하며 목소리를 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불법 세습 이후 어느새 4년이 지났는데요. 명성교회 세습에 저항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제압돼 질질 끌려나갑니다. 2017년 11월 12일 저녁에 열린 위임 예배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청년은 세습 반대를 외친 이유에 대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듭니다. 저희 교단에 대해서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치리하는 것이 정말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사회에 공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는데 오히려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총회 결정이 이어지면서 우리 교단 자체, 교회의 어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지경에 처했다. 이날 어떤 기자는 계단에서 굴렀고 또 다른 기자는 손목을 꺾이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언론의 취재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은 세습 반대를 외치며 동맹 휴업을 하는가 하면 저녁 기도회와 걷기도회, 총회 앞 시위까지 이어가며 끊임없이 저항했으나 끝내 명성교회도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누가 이단인지 구분조차 쉽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습 참 충격적이었죠. 그것보다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교단이었어요. 불법 세습을 눈감는 교단. 그래서 저는 지난 총회 이후에는 아예 좀 관심을 좀 끊었습니다. 이단이 교회를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이들이 진짜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성세습을 둘러싼 총회와 또 교계를 보고 한국교회의 망조를 예감했습니다. 강약 약강을 잘 보았고 반면교사 삼아 살아가려 합니다. 왜냐면 그건 목회를 세습한다기보다는 돈과 힘, 권력을 세습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단에는 명백하게 세습 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을 보고 역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나아가 교단이 건강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역시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가 대형화되기 위한 어떤 그런 욕망과 욕심, 이해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 세습을 폭로하고 알리는 게 교회를 흔드는 일이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황당합니다. 덮어둔다고 잊혀진다고 잘못이 잘한 일이 되진 않습니다. 깊은 회의감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굳이 이런 거 한다고 좀 달라지려나? 저는 안 할래요. 네. 아니요, 딱히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네, 뭐하러 제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해봤자 좋은 것도 없고 좋은 기억도 없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지연된 정의조차 담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청년들과 교회의 거리도 점점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을 저지하려 교회 장로가 낫을 휘둘렀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낫 소동의 주인공이 국회의원과 구청장까지 지낸 인물이어서 세간의 이목을 더 집중시켰는데요. 한 교회 개혁 활동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 후보로 출마한 이 명성교회 장로의 낫 사건을 알렸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수사기관과 법정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평화나무가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고발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에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연행해 주세요. 명성교회에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자, 넣으세요. 연행해 주세요. 자, 낫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일단 건너오세요. 2019년 명성교회 앞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한 교인이 낫을 들고 달려듭니다. 결국 이날 현수막은 끊어졌고 시위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낫소동의 주인공은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지낸 김충환 명성교회 장로였습니다. 김충환 장로는 이날 시위대를 향해 낫을 휘둘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 연합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충환 장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2시간여 동안 낫 사건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1년이 넘도록 송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진 항소심도 기각됐지만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막 적대적인 모습으로 막 길을 건너와가지고 뭔가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휘둘렀었는데 그게 낫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폭력적인 반응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1인 시위하던 시위자들을 구타했던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었고요. 명성교회 주변에서.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다른 사안들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 구형과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 사랑제일교회 임직식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변호사를 향한 지덕 목사와 이용규 목사의 발언입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경찰 역시 해당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최고위원이기도 했던 지덕 목사와 이용규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강단에서 한 발언은 덕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정광훈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라고 외쳤던 정광훈 씨의 최측근 이은재 목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의도적 발언이나 일회성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발언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목사들의 노골적인 특정 정당 비방에도 벌금형에 그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특히 정광훈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통합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나온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들은 사실 판결의 문제예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무죄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법원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지금 과연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나 아니면 검찰의 기소 같은 것들이 이제 진영에 따라서 좀 편파적인 게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의문은 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맞고요. 개신교라는 종교가 또 별도로 이렇게 판결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교회개혁 운동을 펼치며 공익적 목적의 시위로 인해 송사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는 정상규 대표. 누군가에겐 허술해 보이고 누군가에겐 엄중한 공직선거법.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교회개혁 활동가들은 묻고 있습니다. 평안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기독교은행을 설립하겠다면서 교인들로부터 2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수감 생활을 한 강보영 목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 씨의 구속수감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지지에 나설 뜻도 표명했습니다. 강 목사는 최 씨가 구속수감된 지난 2일 평화나무와 통화에서 최 씨와는 오랜 인연이라고 소개하며 최근까지도 연락하고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도 서로 전화 통화를 했죠. 벌써 오래됐어요. 그분 아는 제가 그분 남편 살아 계실 때 그때서부터 알아요. 그 연락하는 것이 양로원 최인수 씨가 했잖아요. 나도 이제 그 양로원 하나 만들려고 여기 일산에다가 그거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는 중이라 가지고 최은순 씨한테 자꾸 자문을 받았어요. 최은순 씨가 그런 걸 자문을 잘 해주는 분인가요? 예, 가까이 아는 사이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남편 돌아가시니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랬어요. 강 목사는 2011년 기독교은행을 설립하겠다며 홍보해 23억 원을 교인들로부터 갈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7년을 복역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한국교양문화원, 미시령, 충은산업, 방주산업, 슈브앤컴, BJNT 등 다양한 주식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이사로 회사 운영에 참여했는데요. 슈브앤컴에는 강보영 목사도 함께 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과거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공을 세운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윤석열 지지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나도 또 이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좀 운동을 해야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하시는 거예요? 예, 해야죠. 근데 회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경향신문이 돌연 강진구 기자를 내근직에 해당하는 편집국 디지털뉴스 편집부로 발령을 내 논란입니다. 강진구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연대하며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와 삼성의 유착 의혹을 취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 기자는 현재 하고 있는 취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작업 중지권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진구 기자가 열린공감TV를 통해 연일 의미 있는 단독을 쏟아내는데도 해당 취재 내용은 경향신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람에 되기는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또 이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방역이 돼요. 신학도 하시고 아주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런 분이 오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해서 때문에 제가 카드를 좀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 카드는 코로나를 치료하는 그런 물질들의 파동들을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2차원 평면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이 카드는 단지 여러분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많은 여기다 내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물질의 파동도 들어있고 염증을 억제하고 여러분들의 폐를 강화시키고 장부를 그러니까 폐와 심장을 강화시키는 물질의 파동도 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카드를 들고 왜 또 휴대폰에 열이 감소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카드가 몇 장씩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논평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아예. 그러니까 그 파동이 그 카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조차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파동이 그 바이러스에 어떤 영향을 해서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바이러스 예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무슨 의대 교수면은 뭐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시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리뷰했었을 때. 종교적인 신념까지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더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간증가처럼 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서도 그런 거 못 걸러내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일 날 그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내가 지금 김현원 손님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신규 확진자 41명이 무더기 추가돼 단신입니다. 전국 1,056개 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 부회장의 금권을 윤리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들이 쓰러진 여승객을 남성들이 외면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하면서 남녀 갈등에만 불을 붙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6일 취재 없는 기사의 결과는 특정 성별에 대한 맥락 없는 혐오와 비난으로 이어지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언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한 시민들의 무관심, 시민의식에 대해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바라보고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남성이 도움을 줘도 되는가로 관점을 비틀고 논란, 갑론을박, 시끌로 이름을 붙여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호반건설과 삼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호반건설은 광주방송 주식 39.59%, 삼라는 울산방송 주식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두 회사는 지난 5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 여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KBS 기자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지난달 25일 사표를 내고 28일 오전 사표가 수리되자 윤석열 대변인실 부대변인으로 직행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일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다른 언론사보다 더 높은 윤리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KBS는 자사 출신 정치활동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